실제가 아닌 가짜 영상. 여기서 가짜 영상이라는 의미는 화면 속 인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일까? 아니면 들리는 음성이 변조된 소리라는 걸까? 영상 속에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움직임과 목소리는 AI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아주 정교한 합성 기술.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딥페이크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 예측하는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를 합성한 말이죠. 감쪽 같은 합성 영상을 AI가 만들어내는 시대.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인력과 시간,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는 IT 기술이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의 빛. 그리고 빛의 반대편에 서서 타인의 얼굴을 훔치며 음란한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범죄의 그림자. AI가 지닌 두 가지 얼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손에 쥔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우리나라 연예인 100명이 피해자로 추정된 사건이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한 이들의 정황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에게 발견된 건데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약 2년간 음란물 3,000여 개가 배포됐고, 이 중 한국 연예인 100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음란물의 형태는 매우 자연스럽게 얼굴이 합성되어 실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스타들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 딥페이크 콘텐츠 중 96%가 성인 음란물이며 이 중 40%가 미국 연예인, 25%가 한국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여성 연예인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2020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무려 80% 이상 증가했으며, 문제는 그 추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연예인들을 이제 접할 기회가 쉽지가 않으니까 훔쳐보기 욕구를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이제 이런 딥페이크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2020년 초에 글로벌 허위 음란물 조직이 국내 연예인 10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서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아이돌들 100여 분이 이 영상물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를 빨리 전개해서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일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한 영상에 활용하며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자, 유포된 음란물을 공유하며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이를 행하였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 지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처벌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배포한 사람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지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고요.
일반 형법에 음화 소짓죄로 처벌되는데 이 소짓죄는 징역 1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용자들은 왜 딥페이크에 심취하느냐라면 역시 인기 연예인들과 연상시킨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딥페이크가 해당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는 이것도 역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연예인이나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알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명 지인 능욕입니다. 아는 누군가를 성범죄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얼굴을 음란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해 올리면 SNS 대화방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성희롱 품평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충격적인 건 이러한 범죄 행위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음지 속의 비밀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어도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드러내긴 더욱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들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곳. 이곳은 개인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해주는 전문 업체입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무섭게 퍼지기 시작된 불법 합성 영상들. 그리고 온라인 세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뿌려진 합성 영상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이들. 현재 그 추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이런 게시물들을 올리는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요즘 많이 그런 게시물들을 올려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그걸 참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해든지 간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자기가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 사진을 모아서 그 사진에다가 그 다른 모욕적인 다른 벗은 몸의 사진을 합성을 시켜서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신고하고 올리고 요즘 그렇게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며 이 불법적인 시장을 이끄는 이들이 대부분 10대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보복 심리, 성적 만족, 조롱과 웃음거리를 위한 놀이. 이들에게 있어 보다 정교해진 영상 합성 기술은 일종의 진화된 놀이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SNS를 오가는 글과 영상들 속엔 성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지인들에 의해 이러한 일들이 자행된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심정은 아마도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확인된 지인 능욕의 실태. 음란물 영상 합성 기술은 인공지능의 딥페이크와 만나 좀 더 정교하고 보다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규모의 수요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죠. 디지털 장의사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세상 속에 돌아다니는 오명의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일을 합니다. 의뢰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해당 데이터의 수집에 들어가는데요. 다음은 삭제 단계. 전용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일일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특히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가
해외 계정인 경우 새벽 시간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업무 시간이 매번 바뀌기도 하고 소요 시간과 작업 방식 또한 불규칙적인 작업. 하지만 디지털 장의사의 일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한 최근 1년간 의뢰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난 것이죠. IT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이 곧 음란물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가장 가까이 체감하고 있을 디지털 장의사들.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고 또 삭제해야 할 영상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이 전해질 때마다 이들은 딥페이크의 범죄에 민낯과 마주합니다.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했던 영상도 아니고 합성이나 딥페이크로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가 됐는데 저는 되게 억울한 심정에 이제 성적 수치심도 들 거고 일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감정이 많이 들죠. 요즘에 이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 기록을 덧대어가지고 또 똑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폭력이 확대되고 늘어나면서 또 심하고 더 잔인하게 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보는 이들의 심리를 자극하지만 정교한 합성 영상과 음성은 마치 실제 인물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Let me tell you a secret. You ever wonder why I'm so popular? Because of my big brain? Maybe. 특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깎아내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죠.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미국의 경우 2018년부터 딥페이크가 선거 전의 위험 요소라고 인식하고 딥페이크의 규제 조치를 논의해왔으며 일부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은 변형되고 조작된 동영상의 공유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가짜 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정치적 음모론을 조장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핵심 도구로 딥페이크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만들어진 게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불법 포르노 콘텐츠를 만드는 영상들이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들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대상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으로 바뀌고 심지어 지능형 범죄에도 악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상에 지금 드러나 있는 게 굉장히 빙산의 인각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결과물, 그 그림자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대중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있다면 빛이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딥페이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영상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일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합성 영상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말이죠. 만약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합성 영상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을 텐데요. 세계는 지금 딥페이크 탐지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잘 알고 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AI의 가치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손에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AI는 손의 쥐인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실 페이크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들은 딥페이크 오픈소스에 데이터만 입력하는 간단한 조작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루는 개발자들이 딥페이크 탐지 방법을 찾아내는 건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딥페이크 합성 영상이 모두 나쁜 의도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기능을 골라내고 순기능을 수령한다면 딥페이크와 이를 감지하는 기술 모두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영상 합성 기술을 AI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산업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AI 아나운서, AI 선생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AI 영상 합성, 특히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합성 기술과 딥페이크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딥페이크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개발했고요. 누구나 일반 사용자 누구나 이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아니면 가짜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인지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동영상만 업로드하면 몇 분 안에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물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합성 감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국내 또한 그 필요성이 커지며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영상 검증률 99%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외 여러 탐지 기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가짜를 추적하는 이러한 기술을 가능케 하는 건 바로 딥러닝입니다. 자체 수집한 광범위한 데이터 중에서 변조된 영상을 학습한 AI가 스스로 합성한 흔적을 구분해내는 원리. 얼굴 부분에 표시된 프레임의 색으로 합성된 가짜 인물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 구조를 사용해서 원본 이미지와 원본에서 변조된 이미지들을 쌍으로 묶어두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디테일, 입안 쪽의 디테일이나 얼굴 윤곽선 쪽에 그런 불일치 등을 모델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사진 한 프레임들만 가지고도 딥페이크로 합성된 프레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이 주력하고 있는 건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정식으로 서미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영상과 가짜 영상을 포함해 AI가 학습할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조의 진위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딥페이크 기술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 합성 방법들 내지는 변형 방법들을 어느 정도 응용해가지고 현재 있는 데이터셋의 규모랑 그 질 자체를 좀 더 증강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와 동양인의 특징들을 모아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현재까진 기술력과 데이터 확보 면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조금 앞선 상황이지만 한국인의 얼굴 데이터셋이 구축된다면 우리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여러 가지 악의적으로 사용된 합성물이나 사진, 영상들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같이 방지하고자 또는 올라왔을 때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므로써 그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기관들 및 개인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일환으로 여러 기업들이 관련된 경진대회를 주최하면서 해당 기술 발전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시켜왔습니다. 딥페이크의 기술적인 용어는 페이스 스왑입니다. 얼굴 부분만 떼어내 다른 몸에 바꿔붙인다는 의미인데요. 동영상의 경우 합성하려는 사람의 움직이는 얼굴의 각도, 표정, 그리고 입모양이 어색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요구되죠. 이를 위해선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딥페이크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 생성적 적대 신경망입니다. GAN은 생성 모델과 식별 모델이 공존하는데 생성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한 후 가짜 동영상을 만들고 식별 모델은 이를 감지합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은 학습을 반복하며 서로를 적대적 경쟁자로 인식하는데요. 식별 모델이 가짜를 감지할 수 없을 때까지 이 둘의 상호작용은 반복됩니다. 이렇듯 경쟁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기에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쪽은 아, 너 이거 가짜인 것 같아라고 다시 의견을 주면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품질보다 더 품질을 높여서 다시 이쪽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가짜의 품질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이건 정말 난 가짜인지 이번엔 모르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콘텐츠가 완성이 되는 알고리즘의 형식인 거죠. 딥페이크의 순기능을 꼽는다면 교육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딥페이크로 구현한 AI 선생님은 어떠한 글과 그림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모습을 촬영한 여러 데이터로 만든 AI 캐릭터인데요. 목소리 또한 합성으로 구현한 겁니다. Hey, I am Sam Hamilton. It was very hot today. 텍스트를 입력하면 실제 인물이 말하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과 목소리. I am so sorry to hear that. I can ask Lillian and Bentley to make you feel better. 실시간 대화까지 가능한데요. 바로 대화형 AI입니다. 딥러닝 음성 학습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그 사람의 원래 사람의 억양과 말하는 스타일까지도 거의 그대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의 비대면 시대에 더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 상담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 커머스 이런 것에도 다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이나 매점 같은 데 키오스크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 무인 키오스크, 금융앱 가상 설명서 등 AI 아나운서 활용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와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짜 뉴스 등 기술 악용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딥페이크 영상 탐지 대회를 개최하며 인식 제고에 나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딥러닝 음성 합성 기술은 영상 부문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AI 아나운서는 실제 뉴스를 진행하듯 행동과 표정, 그리고 발음까지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짧은 시간 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AI 아나운서와 실제 아나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일본에서 2달 가까이 발령한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달로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2달 가까이 발령돼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달로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감염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올림픽 어떻게 될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나운서가 필요하고 촬영팀이 필요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를 한데 만약에 긴급 속보 같은 거를 낼 때에도 그냥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뉴스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적인 문제나 뭐 시간적인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히 얼굴만 합성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교육,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영상과 음성을 합성하고 그 감쪽 같은 결과물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데요.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 그 노력들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딥페이크의 순기능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곧 체감할 수 있게 되겠죠.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특히나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인공인간이나 아티피셜 휴먼을 사용해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거나 선생님이 되어주거나 또는 아나운서가 되어주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와중에 이런 딥페이크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탐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노력도 같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사진 합성의 경우 동영상과 비교해 변조된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중 누군가는 분명 사진을 찍을 당시엔 없었고 후에 합성에 배치된 사람일 텐데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아도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진들. 지금의 합성 기술은 사람의 눈을 아주 잘 속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역사가 오래된 사진 위변조 기술이지만 그 위엔 만만치 않은 탐지 기술이 있습니다. 사진의 위 변조를 잡아내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무엇일까? 연구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변조된 부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만약 사진을 섬세하게 잘라붙였다면 그 풀칠한 부분만 표시한 듯 테두리까지 고스란히 나타나죠. 합성된 부분의 왜곡 현상을 소프트웨어가 찾아내는 겁니다. 디지털 사진을 변조하려는 흔적들은 다양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복사하거나 크기를 바꾸기도 하죠. 이러한 변형의 흔적들을 필수 변이로 정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탐지 알고리즘. 결과적으로 변형의 유형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존 디지털 사진 포렌식 기술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 사진의 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한 이러한 탐지 기술의 중심에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카이키치에 들어간 모든 기술은 이제 종단간 학습되는 심층 신경망 기반의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경망이 학습 데이터셋에서 스스로 특징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변형 유형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스스로 위변조의 흔적들을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유형이 불안정한 경우라도 어느 정도 잘 탐지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임의의 어떤 이미지나 딥페이크 영상을 주면 이 탐지율이 아주 낮아져요. 저희는 조금 더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사진 위변조인 경우에는
항상 뭔가의 변형을 시키면 항상 일어나는 변이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형 유형 또는 미변조 유형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같은 원리로 딥페이크와 같은 영상의 변조 또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변형을 탐지하는 동시에 변형된 영역을 추정한다는 점이 있죠.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영상을 대입하면 변형된 프레임들이 걸러져 나옵니다. 픽셀 단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 수차례 가공된 이미지의 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죠. 사실 사진의 위변조와 딥페이크는 기술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오랜 시간 연구를 이어온 사진 위변조 탐지 기술에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융합해 보다 정확도 높은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국내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까운 미래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이캐치에서는 어떻게 딥페이크를 탐지하냐면 그 얼굴 주변의 어떤 미세 특이 변화, 또 얼굴 내부의 어떤 미세 특이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 내에 눈, 코, 입 또는 윤곽 이런 거를 저희가 탐지를 해서 이것이 딥페이크 영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그 응용 분야는 많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이제 방송사나 인터넷 뭐 언론사 그런 그 각종 제보나 이런 거에 어떤 그 영상의 진실 여부를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아닌 것처럼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하고 싶을 때 우리는 부캐를 활용합니다. 부캐란 게임 용어로 주 계정에서 사용하는 게임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또 다른 캐릭터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부캐 열풍이 불고 있죠.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나. 최근 부캐를 설정하는 데 있어 딥페이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상의 얼굴을 만들고 이를 영상에 합성하는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입니다.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과 이들의 손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콘텐츠의 차이가 있다면 합성된 얼굴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세상에 없는 가상의 인물인지 여부입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캐릭터. 이 모습은 딥페이크 영상이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이의 몸에 합성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얼굴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버추얼 휴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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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버추얼 유튜버 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딥페이크의 정수를 보는 듯 버추얼 휴먼의 모습은 실제 어딘가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껴지는데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선 분명 살아 숨쉬며 네트워크를 통해 재능을 선보이는 인격이죠.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나의 부캐, 그래서 버추얼 부캐라는 컨셉으로 지금 저희는 이 버추얼 휴먼을 기획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버추얼 비잉, 어떤 가상의 존재를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버추얼 휴먼은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됩니다. GAN을 구성하는 생성 모델과 식별 모델이 서로를 적대적 경쟁자로 인식하며 생성 모델이 제공하는 합성 이미지를 식별 모델이 가짜로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상호작용을 반복하죠. 부캐로 사용할 버추얼 휴먼이라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 본체의 얼굴을 촬영한 후 여기에 여러 명의 얼굴 이미지 합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든 가상의 인물은 분명 다르지만 본체의 얼굴과 미묘하게 비슷한 분위기 그리고 주름까지 자연스러운 표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최근 이제 딥러닝이라는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새로운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낸다면 여러 명의 인물 데이터를 학습해서 AI가 가상의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무대지만 버추얼 휴먼에게 새로운 인격을 심어준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걸 못하니까는 이게 뭔가 갇힌 느낌, 막힌 느낌. 본래의 캐릭터와 부캐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온라인 세상 속에선 자신의 재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사리 또 이제 힘들다는 내색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신 손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자 이제 싱잉이 컨텐츠는 저의 부캐 우리 요정이로 사회를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변신하고 우리 미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정입니다. 네. 아니 사실 굉장히 피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피곤하죠. 네, 워낙에 힘든 그런 자신의 매력을 부각하고 보는 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버추얼 휴먼의 가능성. 외로우니 난 그대길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상 얼굴의 활용은 딥페이크의 또 다른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네, 마지막으로 좀 카메라 보시고. 감사합니다. 자, 네. 요정이가 울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본캐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자꾸 요정이가 눈물이 자꾸 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말도 잘하고 뭘 강의도 잘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유튜브 채널에 다 녹여서 보여주려고 하면은 대중은 오히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빠른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채널로서 이렇게 어떤 정착을 못해요. 부캐는 그런 다양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 아예 외관까지 바꿔서 그렇게 좀 연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강점이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도 많은 경제 활동과 어떤 사교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부캐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위화감 없이. 보다 사실적이고 오래 보아도 이질감이나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 버추얼 휴먼을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의 인물은 기술의 발전과 개발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점차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과 구별이 어려운 가상 얼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얼굴은 처음엔 낯설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들 수도 있겠죠. 얼굴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요? 내가 나답다. 하지만 진화된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은 커다란 문화와 트렌드가 되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멀티 SNS 채널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활발해진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언택트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급격하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가상의 얼굴, 좀 더 완벽한 나의 모습을 가진 아바타, 부캐, 이 부분의 수요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페이크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 사람들의 감각을 속이는 이 절묘한 합성 기술은 우리 사회 속에 빛을 비추기도 하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딥페이크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도구를 사용할지 여부가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이제 정부들의 정책, 그리고 제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초기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 한 박자가 맞아진다면은 어두운 면들은 조금 더 이제 최소화시키고 기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기술보다 막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말이죠. 윤리적 의식을 갖고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사용해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 이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딥페이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두 손에 담겨 있습니다.